전에보다 파지 줍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난감한 것이 앞으로 노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앞이 너무 암담하고 소름 끼치죠. 그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좀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많이 지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1%의 4배가 훌쩍 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 2명 가운데 1명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젊어서는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중장년기에는 조기 퇴직 풍토까지 확산되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노후가 풍요롭고 여유로울 리 만무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일자리나 관련 대책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건너편 산비탈에 자리를 잡은 자만마을. 벽화마을로 유명세를 타면서 요즘은 관광 명소가 됐지만 사실 70여 채 무허가 주택이 서로 기대어 앉은 달동네입니다. 아들은 이제 지금 누나하고 있지. 어디가 살아요? 박순옥 할머니는 10여 년 전 할아버지를 앞서 보내고 지금은 이곳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 돌아가니 어쩌. 산비탈의 낡은 집, 80노인의 겨우살이는 고단하기만 합니다. 겁나게 춥단 게 오늘 저기 여기서 저기 하루 종일 자꾸 자볼까요? 콧근육이 떨어져 거짓말 아니라. 저 외풍이 심해서요? 예. 여기만 좋게 따뜻하지 그냥 저저 문 풀어. 난방도 전기장판 한 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말 주민센터가 낡은 창틀을 교체해서 쇳바람을 줄이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줘서 이만큼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할머니는 노령연금 20만 원과 수급비 24만 원, 여기에 폐지를 주워버는 몇만 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입니다. 모처럼 햇살이 가득 퍼져 추위도 한풀 꺾인 오후, 할머니가 두툼하게 차려입고 큰 길로 향하는 비탈길을 내려섭니다.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눈 오고 오면은 못 나와요. 이렇게 좋을 때는 이제 내가 끌고 가지 거시기를. 그러지 못 가요. 큰일 나. 박 할머니는 손수레를 집까지 올려놓기 어려워 평소 폐지를 모아주는 인근 구멍가게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한참을 걷던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평소 성취하는 무릎과 고관절이 또 애를 먹이는 모양입니다. 이희열 씨는 오늘도 할머니의 손수레에 폐지를 실어두었습니다. 이 동네 오래 사시고 또 어려우시고 다른 사람들은 자전거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파지를 줍는데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손수레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웠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좀 쓰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거리를 헤맸지만 이제는 폐지를 따로 챙겨주는 점포 서너 곳만 다닙니다. 체력도 건강도 예전만 못해서입니다. 내가 그만이라. 오늘 인정식 갖고 버리고
한옥마을의 한 편의점에 들어선 할머니가 마치 내 집 문을 열듯 가게 창고문을 엽니다. 이 편의점도 5년 전부터 꼬박꼬박 종이 상자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갑시다. 이 차만 없으면 내가 내리가지 되지만. 폐지가 많아져서 힘에 붙일 법도 하지만 한옥마을의 인파도 능숙하게 헤쳐나갑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아픈 다리를 끌고 전동성당과 흥남문을 지나 남부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윽고 도착한 고물상 입구에서 가끔씩 마주치는 낯익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동무들을 만날 때면 반갑지만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다는 박할머니. 오랜만에 왔다. 아이 준비 안 할까? 그래요, 하모. 안 해버렸어 거의. 하모. 이제 다 와. 그래요. 나도 하는다고 하면서도 밤낮이 지랄이요. 말로는 아니요. 아픈 다리를 끌고 폐지를 수거한 오늘 수입은 얼마나 될까? 그 얼마 버셨어요 오늘? 3,800원. 3,800원?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커피 한 잔 값이지만 할머니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용돈입니다. 2, 3년 전만 해도 폐지값은 1kg에 170, 80원 선에 형성됐지만 지금은 절반 이하인 7, 80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늘면서 한 사람의 수거량 자체가 줄었고 가격마저 급락해서 대부분 하루 몇천 원 벌이가 고작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늘고 이제 물건은 없고 그러니까 줍는 분들이 많이 힘들죠. 하루 종일 해봐야 돈 몇천 원. 뭐 리어카 끊는 분들은 밤새도록 저녁 늦게 나가서 새벽에 아침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전에는 많이 벌 때는 3, 4만 원 벌었는데 지금은 만 몇천 원 정도. 밤을 꼬박 세우고도 그런 현실이죠. 그나마 이제 남자 어르신들이. 네, 그러죠. 예. 돌아선 할머니의 손수레는 비었지만 발걸음은 올 때보다 더 무거워 보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거리에서 쉽게 마주칠 만큼 노년의 가난은 우리 곁에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계세요? 김재순 할머니의 집에 들어서자 심하게 낡은 슬라브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에도 하나 살고 또 올해 86살로 혼자 사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할머니는 30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뜨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5 남매까지 온 가족의 생계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농촌의 품팔이부터 식당 일까지 가족을 위해 하루도 발 뻗고 잔 날이 없을 만큼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만 이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조금이라도 벌고, 그리고 농촌에 처음에는 다니다 이제 나중에는 식당으로 꼭 다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시어머니랑 저 어른들도 다 모시고 예, 되구만요. 다 모시고 돌아가시더라 모셨어요. 그래 중풍으로 막 몇 년을 또 사시면서 저는 이 집에서 다 돌아가시더라 모셨죠. 시부모를 부양하고 어린 자식을 5이나 길러냈지만 할머니의 노년은 곤궁하기만 합니다. 이미 5, 60대가 된 5명의 아들과 딸은 모두 먹고 살기가 바빠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빠도 돼갖고 저 새끼들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요. 그런 게로 지금 어찌게 도와달란 말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 덕도 못 보고 없고 온 게 그냥 너 써라 그러고 해요. 돈도 많이 없은 게 많이 있으면 도와주지만은 많이 없은 게 그냥 제가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요.
할머니는 현재 우선 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외부 기관과 단체들로부터 조금씩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당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새는 정부에서 뭐다 어쩌다가 쌀도 주기도 하고 또 김치 같은 것도 한 모씩 담아서 주기도 하고 그런 게 그냥 살아가요. 그놈으로 보다도. 인근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주중에 매일 도시락을 배달해줘서 그나마 끼니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춥고 궁색한 살림살이. 거동이 불편해서 매번 연탄을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줬어요. 교회에서요.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 떼시다가 좀 모자라면 사떼기도 조금 사서 쓰시기도 하고. 예. 예. 요새는 저 하루에 몇 장이나 떼세요? 하루에 3장 떼요. 이게 저 날이 많이 추우면 넉 장 떼시고 안 그러면 저 석 장만 떼시고요. 형편이 이렇다 보니 지팡이나 보행용 유모차 없이는 바깥 출입이 어려운 고령인데도 요즘도 한 번씩 식당 일을 다닙니다. 서 있지 못하니 앉아서 고추나 마늘을 까는 잔심부름을 하고 4-5천 원에서 잘해야 1-2만 원을 받지만 예전에 알던 식당 주인들이 잊지 않고 한 번씩 불러줘 요긴하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처럼 자신은 연로한 부모를 모시거나 돌보았지만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도 노인이 되는 일이 많아지고 팍팍해진 세상살이에 효심도 엷어져서 가난에 내몰리는 노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68살인 홍성진 씨는 요즘 생활정보신문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른을 바라보는 홍 씨로서는 면접 기회조차도 잡기 어려워서 취업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현재 지금 그 노인 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그다음에 소외층이 많은데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나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서 딱 그 카트가 돼가지고 젊어서부터 주로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홍 씨는 지난 30여 년 동안 생활 터전도 또 업종도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농대 출신인 홍 씨는 전주에서 꽃집을 운영하다 여의치 않자 친척들이 사는 전남 여수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인맥장사인 꽃집이 낯선 타지에서 잘 될 리 없습니다. 고민 끝에 업종을 바꿔 전주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식당은 예나 지금이나 자고 나면 몇 개씩 새로 문을 열고 또 문을 닫을 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는 우리 집에 오던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이 장사 욕심이 내 집에 항상 오던 사람이 옆집으로 가면 굉장히 열받고 화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울렁거리고 화가 가슴에 끓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익산으로 처가 동네로 오게 된 거예요. 홍 씨는 익산에서 국수집으로 메뉴를 바꿔 한 3년 버텼지만 이것도 신통치 않자 다시 전주로 옮겼습니다. 돌아보면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가게를 옮기고 업종을 변경하고 또 메뉴를 바꿨지만 그때마다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게는 갈수록 작아졌고 위치도 큰 길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몫이 좋은 자리를 하려면은 가게세도 비싸고 권리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좋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꾸 골목에서 골목으로 빠지고 다시 또 새골목으로 빠져나가고 그게 자꾸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규모가 적어지고 더 어려움이 자꾸 반복되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국수 가게 역시 운영이 어려워서 언제 문을 닫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6천만 원가량 하는 이 연립주택은 마이너스 통장에 연체가 오래 쌓이면서 곧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딴 실패로 스트레스성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홍성진 씨. 평생을 종종걸음을 치며 바삐 살아왔지만 어느새 노인이 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정말로 난감한 것이 앞으로 노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닌 말로 뭐 수용소나 아니면 뭐 그런 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노숙인 같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앞이 너무 암담하고 소름 끼치죠. 익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군고구마를 구워 급냉을 시킨 이른바 아이스 고구마를 편의점과 학교 급식 등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도 제품이지만 이 업체의 특징은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60살이 넘는 고령자 친화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정부가 시설비 등을 지원해주고 노인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하나입니다. 노인들을 채용하면서 작업 능률은 다소 떨어졌지만 가장 큰 골치였던 이직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저희 공장이 지금 약간 시골에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사실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직률이 좀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일단 퇴사하고 나와서 다시 일을 할 나이라서 일단은 이런 일자리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고맙다 생각하시고서 이직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평생 자영업을 해왔다는 박종학 씨는 우연히 익산 노인회를 통해 이곳을 알게 돼 취업을 했습니다.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이 적용돼 매달 110만 원이 넘는 돈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흰머리 나들아까지 처음 봉급이라는 것을 받아봤어요. 제일로 참 보람을 느끼면서 그래요,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도 써주는 기업이 있으니 참 좋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단순 노동인 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들의 작업 능률도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업체 측은 근로자의 대부분이 노인인 만큼 간호사 출신 직원을 채용해서 매일 혈압과 당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중에 마침 일자리가 생겨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 미들체를 다니시니까 그래서 어떤 점이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오시기 전에 비해서?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우선 건강이 좋아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식구들한테 돈을 쓸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노인을 쓰는 민간 일자리가 아주 적다는 겁니다.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구직자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이에는 국민연금을 넣은 연수가 적어요. 적기 때문에 나오는 국민연금도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나가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할 때는 저희 생활하기도 바쁜데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고 일자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실버미술관 도우미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전문직 일자리나 과거에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고급 인력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나 교직,
그다음에 그런 기술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딱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수요처가 좀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돼야지 저희가 민간 일자리 쪽으로 많이 연계가 가능하죠. 이 때문에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주 3차례씩 간단한 일을 하고 한 달에 20만 원가량을 받는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 급여도 사업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올해 정부가 돈에 배정한 공공 일자리는 모두 17,600여 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데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7군데의 고령자 친화기업과 경비나 청소 같은 일자리까지 다 포함해도 민간 일자리는 4,000개에 불과합니다. 노인 일자리의 질은 물론 양도 턱없이 부족한 셈입니다. 기대 수명의 증가로 노후가 길어져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심각한 가난에 내몰리는 상황. 보건사회연구원은 노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인해 2010년에는 180만 명의 노인이 일을 했지만 오는 2025년에는 2배가 넘는 370만 명이 일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있어야 올해 어떤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의 비중은 상당히 높아지는 현실인데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지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평균 11%의 4배가 훌쩍 넘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0살까지만 해도 우리의 빈곤율이 오히려 낮지만 50대 이후 그리고 노인 세대로 접어들면서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0대에는 지나치게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고 50대에는 조기 퇴직 등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노후 대비가 미흡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치킨집이나 음식점 같은 자영업에 진출했다가 한 번만 실패해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업종에 추가적인 그런 자영업자들이 양산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자영업자에서도 이제 퇴출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화할 수 없는, 재도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다소 이제 취약계층으로 전락되는 그런 빈곤 현상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도내 노인은 전체 인구의 17%인 32만 2천 명. 2030년이면 10명 중 3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마당에 48%나 되는 노인 빈곤율은 우리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노인 일자리 정책도 미흡합니다. 고령화와 가난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은 우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대별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유형별로 노인 복지와 함께 일자리 정책을 촘촘히 짜야 합니다. 가난에 시달리며 긴 여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노인 자신은 물론 사회와 국가에게도 행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